추석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얘들아, 여기 도형의 닮음 좀 볼게요. 여기선 닮은 도형의 성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는 걸 배워요. 그 조건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도형의 닮음 단원입니다. 지금 승아랑 려원이는 도형의 성질 안 끝난 부분을 선생님은 진도 조금씩 나가면서 마지막 뒷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해줄 거예요. 그렇게 가서 할게요. 그러면 승아 안 왔었구나. 아, 그렇군요. 아마 근데 수업은 하셨을 거예요. 영상 있거든요. 수요일 영상. 그래서 그것도 올려줄게요. 일단 여기 닮음을 보시면 이거는 합동과 느낌이 조금 다른데 합동이라고 하면은 모양도 크기도 완전히 같아야 하는데 닮음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양은 같아. 그러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닮음이라는 게 뭐냐면 한 도형을 이건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일정한 비율이 바로 닮음비가 될 거니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도형에게 겹쳤을 때 완전 포개지는 합동이 되는 그것을 바로 닮음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도형들을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닮음인 기호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때는 합동이랑 똑같아요. 닮음에서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대응점 순서 맞추기. 제대로 잘 맞춰줘야 되는 거 아시죠? 합동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이거 대응점 순서 잘못 맞춰서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점 순서를 잘 맞춰줘야 하고 그 다음에 너네만의 규칙이 있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을 할 건데 비례식을 세우는데 큰 거랑 짧은 거로 세웠어. 긴 거랑 짧은 거로. 근데 옆에 비는 짧은 거랑 긴 거로 이렇게 세우면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큰 거랑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하겠다.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비를 잘 세우는 게 좋아요. 닮음비 이용한 비례식. 이 비례식을 좀 순서 있게 규칙적으로 본인의 약간 습관대로 그렇게 잘 맞춰서 해주는 게 중요한 단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닮음인 도형들의 성질인데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 둘 다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길이비가 같다는 거. 근데 이제 평면 도형은 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입체 도형은 모서리라는 걸 사용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 대응각 이건 평면 도형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높이 뭐 이런 것들, 반지름 이런 것들 전부 다 길이비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긴 너무 쉬워서 선생님 넘어갈게. 44쪽을 넘어가 보시면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라고 해서 벌써 넓이비랑 부피비가 등장해요. 책마다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닮음이 앞에 나오고 넓이 부피비는 마지막에 나오는 교과서나 책이 있는 반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교과서나 책이 있어요. 비상 건가요? 천재 건가? 비상이다. 비상은 교과서도 그렇고 다 싹 다 앞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닮은 도형의 닮음비, 넓이비, 부피비 좀 정리할게요. 만약에 두 도형, 닮은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의 닮음비가 m 대 n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걸 가지고 이 두 도형의 넓이비랑 부피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넓이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치. 넓이 단위가 길이 단위를 제곱한 거 같이 마치 단위를 제곱하듯이 넓이비도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 부피 단위도 세제곱을 붙이는 것처럼요. 부피비도 세제곱을 적용해 주시면 바로 넓이비랑 부피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닮은 도형인데 항상 닮은 도형들 뭐 있었을까? 항상 닮은 도형. 원 맞습니다. 평면 도형부터 볼게요. 그러면 평면 도형에서는 두 원이 있어. 뭐 두라는 말 뺄게. 선생님 이렇게 할게. 그치.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다각형. 정사, 정호, 정육, 정실 다 되는 거예요. 또 평면 도형 더 있어. 닮은 거. 힌트 부채꼴. 근데 무슨 부채꼴일까? 맞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무슨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있어요?
앞에 뭐고 두 글자가 붙어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혹시 이런 삼각형을 네 맞습니다. 세 내각이 45도, 45도, 90도가 되는 이런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들도 항상 닮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입체도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슷하게 맞춰가면 돼요. 입체도형은 뭐 있어요? 원이랑 비슷한 놈, 구가 있고 정다각형이랑 비슷한 게 정다면체. 5개 배웠죠? 정다면체. 그래서 구랑 정다면체 또 있을까? 입체도형에서? 아마 쟤네들은 항상 닮음인데 나머지들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넓이비와 부피비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45쪽에 5번 해보세요. 뭐야, 저 되게 귀엽다, 쉽다. 앞에 기초 내분 다지기는. 45쪽에 5번이요. 깜짝이야, 왜 그래요? 몰랐는데. 동현이가 뭔 나를 해서 저는 8번 출구 영어 봤어요? 볼 거예요? 네. 게임도 해서. 보고 후기 좀 알려줘요. 재밌다 그래서 본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야 되겠네.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밌다 그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게임 자체고 프로가 갈리지 않았어. 게임은 재밌어 되게. 근데 게임 뭐 하는 거야? 그냥 8번 출구 찾으러 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8번부터 0번까지 있는데 계속 똑같은 데를 빙빙 도는데 이상현상이 있으면 뒤로 가고 없으면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상현상이 뭐야 대략? 귀신 나와? 예, 무서운 것도 있고 아니면 벽지가 바뀌거나. 아 그러면 무조건 뒤로 가야 돼? 네. 안 가면? 죽어? 안 가면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아 뭐야 그런 게임이구나. 유튜브로 누가 막 그 게이머들 유튜브 많이 찍잖아. 유튜브로 누가 하는 거만 봤어요. 네, 근데 갑자기 사람 막 튀어나오고 이러던데? 그 회사원은 맨날 지나가고 계속. 귀신도 나와? 네. 귀신 어떻게 나와? 징그럽게 생겼어? 징그럽게 생겼다기보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귀신 모습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문으로 빼꼼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였어. 아 그럼 이상현상을 발견해야 돼? 다니면서? 발견을 해서 있으면 뒤로 가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 뒤로 가면 또 길이 있어? 뒤로 가면은 그러니까 8번부터 시작해서 출구를 이상현상이 있어서 뒤로 가면 7번 출구가 되고 이상현상이 없어서 앞으로 가면 또 7번 되고. 그러니까 8, 7 카운트 다운이에요. 아 0번 되면 죽어? 0번 되면 성공이에요. 아 성공이야? 8번이 제일 시작이에요. 아 0번이 시작 아니었어? 8번 찾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8번에서 카운트 다운이야. 근데 게임 그거 재밌어? 그렇게 하면? 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좀 그런 오래 게임 걸려요. 재밌어? 어렵다고?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 해보고 싶은데 약간 그막 포스터에 글자 한 글자 바꿔놓고 이러지 않아? 그게 설마. 겁나 치사하게 안 하고 좀 치사한 것들은 있긴 한데 막 11을 12로 써놓고 그렇게 치사한 거 보도블럭 바꿔놓거나 그런 거 있긴 한데 문양 바꿔주거나 겁나 치사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일단 너네 2분 다 끝났어? 1분이요? 왜 이렇게 빨라? 예품 때문에 끝나게 생겼어요. 할 게 많아요? 예. 용선정은 2차적으로 싹 다 해야 되구나. 이
컴퓨터에 제일 어려워 진짜. 계산하기도 너무 귀찮고. 아, 8번 출구 게임은 그런 게임이구나.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죽고 이런 건 줄 알았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 게임에서? 귀신이 나와서 귀신한테 잡히면 죽어요. 뒤로 빨리 튀어야 돼요. 아. 근데 귀신이 더 빠를 수도 있어? 네. 튀는데? 오. 게임 자체는 막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네, 은근히 뭐라고 해야지? 은근히 쫄린다고 해야 되나? 은근히 쫄려? 은근히 무서워요. 긴장감 때문에. 약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순간에 실수하면 다 무너지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궁금하다. 근데 뭔가 혼자 집에서 하면 약간 무서울 것 같아서 못하겠어.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누군가 있으면 그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있으면 무서워.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정말 무서워. 일단 5번에 도대체 어디가 닮음인지 볼게요. 물 모양으로 생긴 거 원뿔이지. 그 다음에 이 그릇 자체도 원뿔이죠. 이들은 지금 닮음인가요? 네. 네. 이 밑에 있는 물 모양의 원뿔과 처음 그릇 모양의 원뿔은 서로 지금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그릇의 높이에 4분의 3만큼 물을 채웠대요. 이게 바로 닮은 비가 될 수 있어요. 전체 높이를 4라고 했을 때, 선생님 글 약간 잘못 그렸다. 전체 높이를 4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물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그릇과 물의 닮은 비는 4대 3이 된다. 맞아요? 4대 3이라고 해서 닮은 비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물의 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피비로 이제 바꿔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닮은 비가 4대 3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피비로 바꾸면 부피비는 4의 세제곱 얼마예요? 4의 세제곱 64대 3의 세제곱 27이라고 해서 64대 27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릇 전체의 용량이 64일 때 지금 채워진 물의 용량이 27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그릇의 부피가 128일 때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부피비를 적용하면 되겠네. 64대 27이 그릇과 물의 부피비인데 그릇의 실제 부피는 128이고 그때 물의 부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불편하게 외항의 곱 내항의 곱하면 안 되지. 이거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요. 전항에 무엇을 곱했냐를 보고 후항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전항에 딱 2를 곱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항에도 딱 2를 곱해주면 물의 부피가 나와요. 그래서 물의 부피는 54ml라고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부피비가 저것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잘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총 3개가 있어요. 중요하죠.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일단 첫 번째 닮음 조건. 세 쌍의 대응변에 길이의 비가 같다는 SSS 닮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SAS 닮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닮음. 각 두 개 이상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대응각의 크기 2개 이상의 각의 크기가 같아서 AA 닮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닮음 조건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AA 닮음인데 SAS 닮음도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SSS는 많이는 안 주더라고. 왜냐면 너무 쉬워져 문제가 그렇게 줘버리면. 그래서 SAS 닮음이라던가 AA 닮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무슨 닮음인지 닮음 조건 생각해서 너희 길이 직접 구해봐요. 47쪽에 3번입니다. (47쪽에) 3번이요.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무슨 닮음 조건에 의해서 닮음이고 그래서 길이비를 어떻게 세울까 해보세요.
닮음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이 문제는 좀 그나마 쉽게 힌트를 준 형태예요. 지금 보면은 A2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왠지 그림상 비슷하게 생겨먹은 놈 두 개가 있어요. 삼각형 AB이랑 보이나? 삼각형 AFD랑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한 각이 직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각의 크기가 똑같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아서 또 다른 한 쌍의 각의 크기가 같아지지. 그러면 삼각형 AB이랑 삼각형 A 순서 맞춰서 써야 돼요. ADF가 닮음이 뭐예요? 우리 닮은 기호 사용할 때 닮은이라는 뜻의 이 글자의 맨 앞자를 따서 S를 눕혀서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닮음이 되고요.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다라고 해서 닮음 쓰고 닮음 조건 쓰고 이런 거 잘 연습해 주세요. 그럼 닮음 B가 몇 대 몇인지 보자. 이 두 삼각형의 대응변을 살펴볼게요. 빗변이 각각 길이가 나와 있네. 6cm, 10cm라고 나왔으니까 닮은 B는 6대 10, 즉 2로 나눠주면 3대 5가 되고요. 닮은 B 3대 5.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작은 것, 큰 거 순서로 썼단 말이야. 작은 변, 짧은 변, 긴 변 순서로 써야 돼요. A, E, 우리가 구하려는 놈,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AF, 즉 9cm니까 이렇게 해서 A2의 길이를 구할게요. 일단 이거 외항이곱 내항이곱 같다 하면 처리가 되고요. A2의 길이는 5분의 몇이 돼요? 27. 네, 5분의 27cm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닮음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닮음 찾는 거 조금 더 연습할게요. 뭔가 약간 없어요. 오늘 목소리 약간 불안불안하다. 이 닮음 찾기 조금 어렵거든요. 한번 연습합시다. 근데 52쪽에 20번이랑요 53쪽에 23번이랑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20번, 23번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도 닮음을 하고 있는데 못하는 아이들은 진짜 다 너무 어려워해요. 너희가 1학년인데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2학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중학교 1, 2, 3학년 전 과정 통틀어서 2학년 2학기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2학년 2학기 과정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고요. 두 번째가 3학년 1학기.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2 애들 수두룩하게 못 풀어요. 이거 못 푸는 애들 수두룩해요. 근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려면 점수 자체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쉽잖아. 막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좀 이런 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해두면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23번은) 약간 느낌으로 좀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극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림 망했는데 그냥 할게요. 중2 애들도 이거 수두룩하게 못 풀어 얘들아. 도전을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20번부터 봅시다. 닮음인 삼각형을 찾기가 우리의 목적이야. 앞으로는 이 닮음 단원에서는 20번에 삼각형이 총 3개 보이는데 제일 조만한 새끼 삼각형 ADF랑 중간 사이즈의 삼각형 DB랑요 가장 큰 사이즈의 삼각형 ABC가 있지. 이렇게 3개의 삼각형 다 닮음이 될지 안 될지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각을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많이 하는 게 이제 동그라미랑 X를 가지고 똥찍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만들 거야. 이 각을 찍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 직각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똥찍 2개 각의 크기 더하면 90도지. 요거를 좀 적용할게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일단 이 큰 삼각형 ABC에서 각 A도 찍이 돼야 한다. 왜냐면 90도 있고 한 놈이 똥이니까 한 놈이 찍이 돼야 합쳐서 180도가 되니까요. 그럼 다시 여기가 뭐가 되려면 똥이 돼요. 이 삼각형도 직각 빼고 나머지 2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9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닮음인 거 AA 닮음인 거 완전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이 AA 닮음을 가지고 할 건데 3개의 삼각형 중에 이제 2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 큰 삼각형을 무조건 선택하기를 추천해요. 그 이유는 문제의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2개나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려원이 약간 불안불안한데요? 괜찮아요?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기를 추천하겠다고. 그러면 삼각형 ABC 사용할 거고요. 이것과 닮음인 누군가는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작은 애 선택해도 되고 중간 사이즈 선택해도 돼요. 문제에서 어차피 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상관없어. 희철아 선택해줘. 작은 사이즈 할까 중간 사이즈 할까? 중간 사이즈 갈게요. 삼각형 DBE 되죠? 이렇게. 그럼 이 두 삼각형이 지금 AA 닮음이 되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사이즈의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2대 1이래 얘들아. 보이니? 그러면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 B2라는 성분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12-x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세로의 길이 이 부분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x라고 표현할 수 있지. 12-x랑 x가 12대 6이랑 똑같아야 돼. 2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x 원래 이걸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 두 개의 비로 갈 거야 그냥. 12-x 대 x가 12대 6, 즉 2대 1이 되면 된다고. 그럼 이걸 만족하게 하는 x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하면 이게 바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걸 제곱한 것이 바로 넓이가 되니까 넓이가 나올 거예요. x값 구해보시면 돼요. 그렇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4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서 단위까지 작성해서 마무리 해놓으세요. 넘어가요? 23번. 그래서 느낌으로는 저 안에 쌓여져 있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음일 것 같지? 느낌으로는 그렇죠. 닮음비 3대1 이렇게 되고. 느낌은 그런데 그 느낌이 맞아요. 그렇게 풀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닮음인지를 좀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각 똥 옆에 여기 남은 각 있지? 선생님 A에서 이 똥 옆에 있는 각을 스몰 a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 각의 크기를. 그 다음에 각 B에서도 똥 옆에 있는 각을 스몰 b라고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스몰 c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활용할 겁니다. 여기 선생님 지금 체크하는데 봐봐. 이 각 보여요? 각 EDF. 각 EDF는 어떤 삼각형의 외곽이다. 누구의 외곽일까요? AC, D. 보이니? 찾아야 돼. ACD라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외곽의 성질 뭐였어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똥이 돼요. 그럼 똑같이 외곽의 성질을 려원이 불안하다고. 똑같은 외곽의 성질을 적용하면 각 DEF는 삼각형 ABE의 외곽이니까 똥 플러스 B지. B 플러스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남은 한 각도 체크해 볼게요. 각 DFE는 삼각형 FBC의 외곽이니까 이거는 C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러면 각의 크기 똑같아진 거 보여? 여기 A 플러스 동그라미인데 이 각도 지금 전체 합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동그라미고 여기도 A 플러스 동그라미니까 닮음이지. 여기도 B 플러스 동그라미고 B 플러스 동그라미, C 플러스 동그라미고 C 플러스 동그라미. 그래서 세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아서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 되고 AA 닮음. 그래서 얘네들의 닮음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6cm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2cm죠. 6대 2로 닮음비 세워주면 돼요. 즉 3대 1이 닮음비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DF니까 DF로 갈게요. 선생님이 큰 거부터 놨다.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놨어요.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놔야 돼요. 그러니까 DF랑 대응하는 변은 큰 삼각형에서 어디일 것 같아? 보여요? AC인 거 보여요? AC의 길이는 7이니까 7대 DF다라고 해서 비례식 세운 걸로 마무리해주면 불편하게 분수꼴로 나올 거예요. 원래 이래요.
일단 22번 같이 할게요. 22번 지금 2학년 애들도 못해.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못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이게 새로 지워지는 삼각형들의 닮은 비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 일단 0단계 아무것도 안 지워져 있죠. 보여요? 0단계 없어요. 얘들아 1단계부터 봐봐. 1단계에서 지워지는 삼각형 있어. 흰색이지? 그 새끼는 처음 정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1인 거 보여? 4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그러면 0단계의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1이라고 해볼게. 0단계의 삼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1단계에서 지워지는 삼각형. 1단계에서 지워지는 삼각형은 0단계의 삼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했지. 그래서 넓이가요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네 잘 생각해봐. 2단계에서 지워지는 삼각형이 있어요. 1단계에서 지워진 거 말고 2단계에서 새로 지워지는 삼각형 보이니? 더 쪼매난 거? 그 쪼매난 새끼는 일단 1단계의 몇 분의 몇이에요? 1단계. 또 1단계의 4분의 1인 거 보여? 개수 3개라고 해서 곱하기 3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지워지는 애만 보면 돼요. 지워지는 거 한 조각만 보면 돼.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지워지는 한 조각은 조그만 거 한 조각. 걔는 이 1단계에서 지워지는 애 다시 4분의 1이 되지. 4분의 1에 4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그치? 4분의 1에 4분의 1은 16분의 1이 돼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만 나가는 거야. 너네 3단계 만들 수 있겠어? 3단계에서 지워지는 거 몇 분의 몇인지? 만드시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 아, 8에서 10단계구나. 거기까지 안 갈 거거든요. 그냥 3단계까지만 만들 거예요. 3단계까지만 만드세요. 그 8단계까지 그리면 안 되고 3단계가 있다고 쳤을 때 규칙이 앞 단계에서 지워지는 거에 4분의 1만큼 지워지지. 그거만 생각하면 돼. 2단계에서 지워진 삼각형이 16분의 1 맞았나요, 넓이가? 그러면 3단계에서 지워지는 애는 이 16분의 1에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지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16분의 1에 4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64분의 1만큼 지워지고 이걸로 선생님이 8단계랑 10단계를 추측할 거예요. 일단 8단계에서 지워지는 거랑 10단계에서 지워지는 걸 찾아야 되잖아. 8단계와 10단계는 몇 단계 차이나? 이 2단계 차이 나지. 그러면 2단계 차이 나는 그런 삼각형들의 넓이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2단계를 꼭 밑에서 하지 말고 위로 갖고 올라가서 여기서 2단계를 봐도 되지 않아? 2단계 차이 나는 애가 몇 단계랑 몇 단계예요? 1단계랑 3단계로 갈게요. 0단계랑 2단계로 가도 돼요. 1단계랑 3단계로 가볼게요. 안전하게 뭔가. 1단계랑 3단계도 똑같이 9단계 차이가 나요. 그럼 얘네들의 넓이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볼까? 4분의 1 대 64분의 1. 이게 바로 넓이비예요. 그럼 여기서도 넓이비가 8단계랑 10단계, 8단계 넓이라고 할게요. 8단계 넓이랑 10단계 넓이는 마치 1단계 넓이랑 3단계 넓이의 비랑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4분의 1 대 64분의 1이 되는데 이거 분수 졸라 불편해. 어떻게 해줄까? 뭐 곱해볼까요? 64 곱해볼까요? 64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16대 1이 바로 넓이비가 되는데 얘들아 문제에서 넓이비 물어봤니? 뭐 물어봤니? 닮은 비를 물었어요. 그러면 16이 뭐의 제곱일까? 4의 제곱인 거 됐죠? 1은 뭐의 제곱이에요? 1의 제곱인 거 됐죠? 그럼 닮은 비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그치. 닮은 비로 바꿔주면 4대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 문제에서 넓이비를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말하려고 했어요.
이거 닮은 비료가 쓰면 막 변의 길이 너네 막 다 이렇게 막 재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샤프심으로 막 이거 세요. 샤프심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맞히긴 한다 그렇게 하면 그림이 완전 올바르니까 맞히긴 하는데 넓이비로 접근하면 더 면적에 관련된 걸로 하면 더 편하다는 거를 말하려고 이 문제는 같이 했어요. 이거 중3에 중2 애들 다 못 풀어 진짜. 푸는 애 거의 몇 명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서 이거는 같이 하는 게 속 편하다. 혹시요 개념 노트에 있는 사람 없죠? 옛날에 썼던 거. 오? 개념 노트 1과 2가 있네요. 벌써 얘들아 너네 2학년 때가 1학년 때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2월 달부터 예비 중일 애들 들어와. 너네 이제 한 학년 올라가네. 반 정해졌어요. 예비 중일? 네. 차이 동생 있죠? 아니야 걔좀 멀었어요 원래. 뭐 누구 동생들도 있고 여기 다니는 애들 동생들도 있고 한강초 애들 좀 있던데? 누구예요? 아 이름 걔 알것 한강초 같은데. 출신이요? 종현? 이종현? 알아요. 알아요? 그 저희 아파트 살아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계속 올려가셨구나 가까우니까. 그 학생 맨날 아버지가 계속 후암초 상관초 출신은 없어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2명 있었는데 있었어요. 후암초예요. 아 근데 후배를 좀 몰라가지고. 성강이었던 것 같아. 애들이 꽤 있어요. 일단 예전에 원래 처음에 9월달에 시작하려 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꾸려고 12월달에 시작하는데 그때 일단 모집했던 거는 8명? 우와. 우리 처음에 우리 3명이었는데. 귀엽게 했는데 그치? 심지어 3명이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 너무 그때 어색한 사이인데 승아가 점점 이제 막 그때 쿠키 만든 거 나눠주면서 아랍 승아 기억나? 네. 그거 진짜 맛있긴 그러면서 했는데. 조금씩 맞아 진짜 개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풀어졌는데 그때도 겁나 조용하긴 했어. 네. 그때 3월 됐을 때 정동현이 알았던 지금까지 그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마. 동현이가 약간 그럼 분위기를 메이커 역할을 한 거네? 분위기 메이크업으로 트러블 메이커. 동현 트러블이야? 학교에서는 좀 동현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웃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동현이 약간 웃을 때 입모양 사다리 꼴 같아. 근데 너무 그게 좋아. 사다리 꼴 모양이라서. 평범하지 않았어 봐요. 좀 말 많이 듣기는 웃을 때 신기하다고. 신기하다고? 네, 애들이 다 그래요. 사다리 꼴제? 초등학교 때 애들도 웃을 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여운이 약간 불안한데? 멀쩡해요? 그때 개념 노트에 정리했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서요. 정리를 조금만 도와줄게요. 46쪽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 보이시나요?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저 공식들 싹 다 외워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저분한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개로 외웁시다. 개로. 이거는 삼각형 3개가 나오는데 그 삼각형 3개의 닮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정리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사형의 정리라고 해서. 이 사형의 정리의 주인공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 여기에서 얘들아 공식 1번 그림 너무 크게 그렸네. 여러 개 그려야 되는데 공식 1번이요. 이제 왼쪽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나오는 공식이고요. 첫 번째 공식은
선생님 말하는 그 위치를 좀 잘 알아야 돼. 왼쪽 변을 제곱합니다. 왼쪽 변. 여기가 왼쪽 변이에요. 이 왼쪽 변을 제곱한 것이 뭐랑 같냐면 이 왼쪽 아랫변이죠. 왼쪽 아랫변과 밑변 전체. 1번 제곱이 2번 곱하기 3번이다 라는 게 이제 닮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닮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공식을 외우지 못했다면 닮음을 직접 다 증명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돼요. 사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두면 좋아요. 두 번째 공식은요. 이제 왼쪽 변을 제곱한 게 있다면 이제 오른쪽 변을 제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변을 제곱한 것이 뭐라고 똑같냐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 오른쪽 아랫변 곱하기 전체. 비슷한데 지금 방향만 바뀌었죠. 그 다음 이제 이 작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나오는 세 번째 사형의 정리가 이 가운데 변 있죠. 높이에 해당하는 가운데 변. 이 가운데 변을 제곱한 게 요 바로 왼쪽 변하고 요 오른쪽 변, 왼쪽 아랫변이랑 오른쪽 아랫변이다. 그래서 지금 1번을 제곱한 게 2번과 3번의 곱이다라는 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닮음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 즉 사형의 정리 세 가지 공식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 공식은 뭐가 있냐면요. 소공식 알아요? 나 소공식 혹시 아시나요? 네 번째 공식. 소자 공식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그림인데 얘들아 이거를 한글 소처럼 읽을 줄 알아야 돼. 어디가 시옷자일까? 여기 시옷자 보이죠? 이 시옷자가 돼 있는 이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게 오자 보여요? 모음 오자? 이 모음 오자로 되어 있는 이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랑 똑같다는 게 소공식이에요. 그래서 1번 곱하기 2번은 3번 곱하기 4번이다. 시옷자의 곱이 오자의 곱이랑 똑같다. 이게 소공식이고 사형의 정리 네 번째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형의 정리가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빗변 제곱이 그치. 두 변의 그치. 제곱을 더한 거랑 그치. 요 기차원으로 몇 쓸게요. (1번) 곱하기 2번은 3번 곱하기 4번이다가 사형의 정리고 그 다음에 소공식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영원아 불안하다고. 1, 2, 3번 중에서 빗변이 어디예요? 3번이죠. 이 3번을 제곱한 것이 뭐와 같아요? 1번의 제곱과 2번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 이게 다섯 번째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개의 사형의 정리라는 공식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닮음을 이용한 거 3개가 나왔는데 2개만 적어, 2개만 추가적으로 밑에 그려서 적어볼래요? 2개만? 3개는 거기 그림에 있어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자리에다가 2개만 더 해주세요. 소공식이랑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얘들 실제로 이 사형의 정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승아 너 많이 아프구나. 왜 이렇게 애들 많이 아프지 최근에? 뭐 유행인가? 많이 아픈가 봐. 오늘 저 중2 애들도 결석 좀 했어요. 아파가지고. 날씨가 확 추워졌고 그래서 그렇다? 가을 어디 갔어? 뭔가 가을 별로 없이 겨울 된 것 같아. 겨울 좋아요? 네. 아 그래? 근데 니는 왜 여름이든 겨울이든 또 옷이 똑같아? 그리고 동현이 여름에도 약간 긴팔 입었었나? 여름에도 학교에서도 맨날 후드치고 겨울에도 후드치고 어쩌자는 거야?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가?
심지어 요즘엔 온풍기 틀어요. 그것도 세게. 진짜? 그 요즘은 가을까지는 갑자기 계속 냉방 파워로 18도로 틀라 그러더니만 갑자기 좀 추워지자마자 난방 파워로 틀라고. 진짜 우리 반 애들 그 극단적이다. 정도를 몰라요. 그니까.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그 가운데를 몰라요. 그니까. 정도가 없어. 괜찮아, 너가 좀 이렇게 잡아. 못 잡아요. 저를 파면하고 구속시키겠다는 게 저희 반 애들인데. 희찬이 왜 그런 이미지야? 희찬이 올바른 이미지잖아. 올바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올바른 애들이 저희 반에 2명밖에 없어서. 아 그래? 아 약간 희찬이 그런 느낌이야. 대학 가면 그 과대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과대가 뭔지 모르지? 그 과의 대표 그 과의 대표 학생들 있어요. 희찬이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예요. 과대 할 것 같아. 얘가 부회장인데 회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지금. 회장새끼 뭐해? 회장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걔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새끼를 파면해야지. 그 새끼를 파면하고 구속시켜야 되는데 원래 그게 맞는데. 저를 파면하고 구속시키겠어요. 재밌긴 야 한데. 중학교 진짜 힘들다. 어떤 애는 되게 키 엄청 쬐끄만 애 있는데 걔가 막 애들 앞에 나서서 제가 뭐 자기 차과 싸우겠습니다 막 이러고 자기 차 장희찬을 어떻게 하겠대? 예. 나 이거 연습할게요. 사용의 정리. 49쪽에 8번으로 연습해 볼래요? 49쪽에 8번이요. 3개 다요? 네. 공식 그 1, 2, 3번 3개 이용하는 공식이에요. 저거 3개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수행평가가 계속 몇 개라고 했는데 그걸 싹 다 거의 총괄을 싹 다 하고 있는데 팀들이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멀쩡한 애들이 없으니까 희찬은 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조회 수학생 평가를 지금 뭐 자료를 조사해서 뭘 통계를 내고 막 그러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 그래도 반 3등 중간고사에서 반 3등한 애가 있긴 한데 업무를 너무 못해요. 최설비? 아니 최소빈 4등이야. 이소준. 아 쌤저 물 먹고 와. 얘는 똑똑하다. 아니야. 얘가 똑똑하다. 애가 똑똑한데 일을 못해. 아니 맨날 챗GPT만 돌리고 앉아있다니까. 근데 결과물을 못 내. 챗GPT 사용법을 잘 모르나? 그거에 되게 그 사용자에 따라서 졸라 똑똑하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그렇게 되거든. 아 진짜요? 어. 제거 너무 얘가 멍청해요. 뼈다리키 하자 그러면 어. 뒷자리로 말을 안 하고 앞자리에 있는 대로 말을 야 해요. 진짜 걔는 진짜 약간 정동윤 같다. 아니, 진짜 너무 너보다 이상해. 멍청한데. 너무 약간 이상해요. 정동윤처럼 되게 정석대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끝에 있는 걸로 하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또 앞에 걸로 하고 너보다 심한. 너 이거 멍청해가지고 윤상이가 너보다 더. 일부러 너에 맞춘 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도 너도 있겠는데 다르게 하지 않고 약간 대충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 제가 얘를 많이 괴롭히긴 했는데 선생님은 챗GPT가 반말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선생님 친구들 챗GPT 돌릴 때 막 챗GPT한테 막 편하게 말하는 애들은 가끔 챗GPT가 반말도 안 돼. 제 것도 해요. 아 진짜? 네. 너는 반말해? 근데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근데 뭐?
신기하다. 진짜 사용자에 따라 길들여지나 봐. 일단 8번에 1번. 지금 x값을 구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이 왼쪽 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으로 할게요. 6의 제곱은 그 아랫변이 3이고요. 조심해야 돼. 전체는 얼마냐면 x가 아니라 x 플러스 3이죠.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36은 3 곱하기 x 플러스 3인데 얘들아 이거 보세요. 선생님 분배 안 할 거야. 3에다가 뭘 곱하면 36이 돼요? 12를 곱하면 36이 되지. 즉 x 플러스 3이 12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값은 9 맞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9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림을 활용하면 되겠네. 오른쪽 변의 길이를 제곱합니다. 14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예요? 그 아랫변이 7 그리고 전체가 x. 그러면 14의 제곱은 7x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일단 양변 7로 나눠서 x 바로 구할 거거든. 근데 이거 14 지금 두 개 있는 거니까 7을 하나만 나눠볼게요. 그럼 나눠주면 여기 2가 나오니까 즉 x값은 14 곱하기 2 해서 28이다 라고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가운데 변 x의 제곱은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이고 즉 8 곱하기 18이에요. 이거 계산 안 할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18은요. 2 하나, 3 두 개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2 몇 개랑 3 몇 개가 되냐면 2의 4제곱하고 3의 제곱이 바로 x제곱이 돼. 그럼 이제 제곱을 안 해보면 2는 반쪽이 되죠.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도 반쪽이 돼요. 3.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는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테스트 못 보겠는데 승하랑 영원이랑? 다음 시간에 봐야겠는데요? 괜찮아요? 좋아. 네. 삼각형의 성질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신을 내심 그때 안 했어요? 네. 내심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얘들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닮음의 활용이라 해서 축척이라는 게 나오거든? 축도, 축척이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몇 페이지? 이거요? 46쪽이요. 축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도라고 생각해주세요. 지도라는 게 실제 거리를 줄여놓은 거지. 그 줄여놓은 비율이 바로 축척입니다. 그래서 축척을 구하는 공식만 잠깐 보면요. 비율이에요. 실제 길이 분의 지도에서의 길이. 이렇게 하면은 축척이 된다는 거고, 이 축척을 활용하는 문제 하나만 해줄게요. 어디 있어 축척 문제? 근데 의외로 축척 문제가 별로 없다. 축척이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게 여기는 안 보이네요. 그래 이래도 돼? 아 이래도 되나봐요? 안 나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이 문제 좀 책 쉽다.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이걸로 갈게요. 축척을 써먹는 문제가 그래도 나름 51쪽에 13번. 이거는 근데 너무 쉬워. 축척 안 써도 돼. 그냥 닮은비 세워서 그걸로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단위가 다르니까 주의사항 단위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40m랑 2cm야. 뭘로 통일할래요? 센치로 통일? 그럼 40m 센치로 바꾸세요.
40m 센티미터로 바꾸면 뭐야? 4,000. 4000cm. 그럼 4000대 2가 바로 닮은 비가 되겠네. 2로 나눠주면 2000대 1. 이게 닮은 비 맞을까요? 이걸 활용해서 바로 갈게요. 문제에서는 AB의 실제 거리를 물어봤어요. AB의 길이를 물었고 그때 이 축소해 놓은 요 A', B'의 길이는 1.4죠. 이렇게 되겠다. 닮은 비를 세워주면. 굳이 축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례식 세우면 되니까요. 그러면 몇을 곱했는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AB를 구할 거야. 보시면 후항에다가 2000을 곱하면 전항이 되는 거지. 2000배인 관계인 거죠. 그럼 1.4에도 똑같이 뭐 하면 돼요? 2000배를 해주면 바로 AB의 길이가 일단 센티미터로 나올 거예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1.4에다가 2000 한번 곱해볼게요. 얼마예요? 2800cm 맞을까? 그걸 뭘로 바꾸면 돼? 미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2800cm로 미터로 바꿀 거예요. 몇 미터가 돼요? 100cm가 1미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그래서 이제 AB의 실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그냥 숙제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승아는 내심을 언제 할래?